일부회원과 해남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부회원과 해남 학술 강연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4명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해남군의 이성옥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남군의회 서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도 우병해상물관 기관준비단 박종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초 우병 이남장군 사장사업회 이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주시 대종의 이종화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주시 강릉공파 해남 동문중 이차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주시 강릉공파 강진문중 이용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이호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문화예술과 서윤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강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묘회과 이남 장군에 대한 강연해 주실 김덕진 강주군의 외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명당대첩을 강의해 주실 김만호 전남연구원과 관광실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옥 해남군의회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적 어르신들 이렇게 뵙게 돼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원주시 문중 어르신들과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이신 이남 장군의 충절과 호국 정신을 드리는 이번 강연회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강연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해남 원명함 군수님과 문화예술과 서윤석 과장님, 또 정현경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축하드려야 되는데 국회 일정상 또 참석지 못하신 우리 박정 국회의원님의 축하 말씀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또 뜨겁게 함께해 주신 저희 제적이십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이호균 총장님 참석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회장님을 역임해 주셨던 우리 이종화 회장님, 늘 우리 제적들 일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또 강진군의회 또 의장을 하셨죠. 우리 이사면 의장님 참석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주 역사박물관장이신 우리 박종환 교육관장님 참석해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릉목과 또 해남, 강진 또 문중 회장님이신 우리 이찬 회장과 이용식 회장님도 참석해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또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님, 또 전남연구원 김만호 연구원
시간을 또 이렇게 오늘도 고생해 주시는데 두 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상록 의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오셔서 말씀 주시고 해서 제가 우리 이남 장모님 이 할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귀에 이렇게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하는 이런 학술 강연에 여기서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을묘예배 당시 집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직을 정년하셨죠. 무장현감으로 정년을 하시고 처갓댁인 강진에 이제 계시는데 을묘예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식솔들과 또 주민들 200여 분을 먼저 장벌해서 토벌하러 최초 무병으로서의 출정을 하십니다. 가서 이분들이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시기까지 그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 지금 수성성이라고 앞에 보시면 소나무 큰 소나무 있죠? 보셨죠? 그 수성성이 그때 당시에 변협 현감이 해남성 현감이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을묘예배 때 해남성을 사수했다 해서 수성했다 해서 짓겠다 해서 그 이후에 심은 소나무가 저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할아버님이 먼저 가서 전투에 치열한 전투를 치르시고 적의 사기를 다 꺾어 놓은 상황에 변협 현감이 늦게 오셔서 토벌을 하죠. 토벌한 게 아니라 물리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님의 이 역사, 아픈 역사인데 조명받지 못했던 이 부분을 우리 후손들이 특히 우리 이상록 또 이사면 우리 제조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을 재조명해 주셨고 역사박물관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손으로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작은 일 하나 저는 거둔 것뿐인데 제가 또 여기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사람 계셨기 때문에 우리 원주의 씨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그 맥을 잇고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생에 이제부터는 제적을 받게 된 우리 이남 장모님의 의병 장모님의 그런 충절을 어떤 이런 부분을 재정하는 오늘 학술 강연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뜻을 다시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이남 의병장님의 기록이 재조명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역할을 다해줌으로써 우리 집안이 빛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앞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십시일반에서 우리 후손 중에 뭔가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마음이라도 또 행동으로 십시일반 해주십사는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검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집안 어르신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저도 운 좋게 해남군의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뿌리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또 특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희 의회 우리 세근 의원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지금 교육하고 안 계시는데 또 우리 세근 의원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오래된 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또 밖에 나가지고 우리 집안 우리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다. 또 말씀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또 그런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도 여러분들 건승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신분중을 대표하여 이남장군 생활사업회 이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해남 마산면 삼막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집을 비워놓은 채 전부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마산 동국민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퇴근길에 맹진 모서리 거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퇴근이 오셨는데 그냥 술을 많이 마셨든지 물이 이렇게 바다가 거기서 끝나는데 맹진 앞에서 그 바다에 빠져서 길을 잘못 가가지고 마산면 쪽으로 안 오고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저리 떠내려가서 죽게 됐는데 늘 술 마시던 그 주인이 내다보고 창으로 내다봐가지고 마을 전체 동원령을 내려갖고 말씀드리면서 건져갖고 살려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뒤로도 술은 내주신 뒤 그런 식으로 술은 고마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특히 맹진 거기가 인연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해남에서 나왔는데 강주로 고등학교를 간 뒤로 한쪽에는 쌀, 한쪽에는 김치 이렇게 양손에 들고 차 타고 거기 그 제에서 강주 가는 버스를 이렇게 이제 저와 타고 이제 강주에 도착하는데 그 시절만 해도 버스가 정식으로 말하자면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하지 보통 한 8시간에서 8시간씩 걸렸어요. 강주까지 도착하려면. 어떻게 덜렁덜렁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시절로 제가 고등학교 이제 대학 과정을 마쳤는데 그때까지도 여기 지금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최초의 이제 이 선생님의 의병 활동 이것을 국내에서 최초의 의병장으로서 항일 정식 전쟁 수행이 아니라 전쟁을 하신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강진에서 할 때도 했는데 제 스스로도 저희 문중에 흔히 말해서 저는 이제 강릉공 이전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강릉공 이래 그런 훌륭한 분이 저희 문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민족의 자존을 위하여 한번 이렇게 대설하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그 민족 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것은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마 우리 역사 진행 과정에서 제 느낌상으로는 아마 집안 들려도 이순신 장군 이후 나는 조선 500년에 그에 준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이 선생님이 아니신가. 우리 성실하게서 우러러본다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프기를 잘하는데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어르신들의 모임 이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안 하면 그거도 없어지니까 중고등학생들 과정에 나는 학교 선생님도 많이 계시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에 임진왜란 이순신 부분은 우리가 말 안 해도 학교에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 선생님의 임진왜란 이후 그 정식 배설을 또 그만두고 그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런 의병 활동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바쳤다는 그 점을 많은 후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살려내고 또 학교에서는 뭐 글짓기를 하란다든지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이런 유 활동이 진행되어야만이 앞으로는 이런 유의 행사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이런 자리에 있는지 그 며칠 전이든지 교육청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중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 글짓기를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 당선자에게 대해서는 표창을 해준다든지 이래야만이 이 선생님의 이 활동과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재생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고향이 해남이기도 하지만은 잘 거의 오지도 않았는데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기어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실로 저희 세대 시대 때 그런 전통 자체를 못 만들어내면은 다시 또 역사 속에서 그 묻혀버리는 인물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역사상의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 자체가 전제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될 인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포과학대학교 이호균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포에서 우리 선조님의 우리 이남 의병장님 사실 이야기는 우리 이성호 부장님은 잘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몇 주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했는데도 그래서 우리 그 선조 할아버지가 또 그런 훌륭하신 분이 계셨구나. 그것을 이번에 길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쁜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겸사겸사 또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사실 우리 이성호 부장님은 제 아재뻘입니다. 아재가 이렇게 큰 절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절 쭉 받아본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저도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그 나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주 공산에서. 거기 이동마을에 우리 일가들이 좀 집성을 좀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우리 일가들의 그 분포들을 보니까 해남에 이제 주로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강진, 또 진도에도 좀 사시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원주이 씨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목포는 이제 우리 경주이 씨하고 같이 화수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화수회를 우리 또 부친께서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그 화수회를 많이 이끌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됩니다만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제가 나가는데 8대2 정도 됩니다. 경주이 씨가 80%, 우리 원주이 씨가 20%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주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3, 4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우리 이종호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종호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지역에서는 좀 뵙지만은 제가 서울서 원주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엄청 바꿨더라고요. 거기 우리 시들 우리 원주시라는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그래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우리 이종화 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들, 우리 종친들의 무슨 대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성호 부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일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앞장서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대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목포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남 의병장님의 숭고한 이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다시 그 유지를 개성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우리 시족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남은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아주 개벽천지할 지금 전초전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을 지금 해남 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저희 목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이 잘 되면 우리 목포도 잘 되니까요. 아무쪼록 지금 이 서부 지역이 이제까지 약속의 땅, 많은 약속의 땅이라 하지만 실은 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역사회에서 진짜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 태풍 속에 제 동료였던 우리 명현강 군수하고 우리 이성호 부장님이 아주 고군분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해건 의원님이 또 열심히 또 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해남이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일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가정에 충실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강사님과 이성호 해남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주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서 사진 촬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으로 간단한 개막식을 마치고 학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김덕진 강주교대 명예교수님의 불묘여행과 의남장군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의 전 강사인 김덕진 강주교대 명예교수님에 대해 간략한 영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명예교수님은 강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전라남도 문화 전문위원, 역사문화학회 회장님, 강주교총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조선시대 역사연구에 평생을 마친 분입니다. 김덕진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꼭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까 프랭카드는 외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외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외변은 이제 외인들의 변란, 소동, 폭동 이런 개념이 있겠죠. 외란은 외인이 침략한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임진년에 외인들이 우리를 침략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 한 6분쯤 됐는데 그 모르는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서둘러 받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아침 8시 6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좋은 강의가 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의정활동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김만호 박사한테 그 아침에 그 바쁘신 박 의원님이 전화했다 했더니 자기한테도 전화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관리를 참 잘하신가 봅니다. 부럽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래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막 이렇게 연설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는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후자 쪽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50분 이내로 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교육대학에서 이제 예비고사들에게 역사를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금년 8월달에 이제 정년을 하고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쯤에 정년하고 뭘 하고 살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해가지고 고려 때부터 1597년까지 350년을 저는 외구의 시대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외구의 시대, 고려 고종 때부터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 외구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침탈과 약탈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한번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350년 외구의 시대를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6번으로. 그 가운데 이제 첫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첫 권을 어디다 무게를 둘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을묘외란 그리고 인왕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나의 제1권의 키워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저한테 정년 후에 이렇게 영국감을 준 우리 인왕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원주시 문중 어르신들이 또 저한테 또 늘 깍듯이 대해준 점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 이중혁 교수님이 또 메신저 역할로서 제 옆에서 늘 챙겨주셔서 아마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을묘외란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바탕에 있는 지도는요. 저 바탕에 있는 지도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현재의 맵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예.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이제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이제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한번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1897년 광무개혁 때 또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1914년에 또 대대적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바뀌고. 근데 저거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현재 지도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자, 이제 외구들이 이제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온 외구들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주로 이제 큐슈 쪽입니다. 큐슈 쪽.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안 가는, 자주 안 가는 뭐 오도, 평오도 이런데,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그 당시는 살마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가고시마라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대마도 이쪽에 다국적군이죠. 네, 외구들도 본래 외구들은 이렇게 자기들 독자적 부대로 침략을 하는데 이때쯤 와가지고는 판이 바뀝니다. 일본의 판이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조총,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옴으로써 판이 이제 바뀌죠. 그럼으로써 이 친구들이 이제 다국적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이제 커지죠. 그 규모가 눈덩이 불듯이 불어서 더 커진 게 이제 도요토미가 20만 대군을 만들어서 16만을 보낸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 단량진이죠. 자, 단량진. 당시는 이제 당시는 소속이 이제 영암땅입니다. 영암땅. 지금 옥천 여기가 영암땅이었죠. 영암땅. 그러니까 영암땅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기가 영암 끊겨서 해남 땅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해남 끊기고 해남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아무튼 당시는 이제 영암 땅이고 현재는 이제 해남 땅이죠. 그래서 단량에서 해남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해남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단량성 문턱에서 이남 장군이 영어로 얘기하면 just a moment 한 거죠. 잠깐만. 그런데 장렬하게 전사하셨죠. 그 다음에 해남을 거쳐서 영암성을 이제 공격을 하죠. 거기서 이제 격퇴를 당합니다. 격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진평영, 그 다음에 장흥, 강진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배에다 싣고 이제 마량, 해역, 지금 회진이라고 그러죠. 장흥 회진. 그 다음에 녹동, 지금은 이제 녹동이라고 그러죠. 공녹동 거쳐서 금당 거쳐서 보길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을묘예란의 이제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을묘예란을 한번 일지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일지로. 자, 처음 침략한 날, 발발한 날이 5월 11일입니다. 전 음력입니다. 저는 음력.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하면은 6월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름인 거죠. 여름. 3월까지가 봄. 4, 5, 6이 이제 여름이죠. 여름. 11일 날 외구가 단량을 이제 침략을 하죠.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단량성을 이제 포위를 하죠. 포위.
그때 해남에 계셨을 것이죠. 계셨겠죠. 이남 할아버지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5월 12일 날 순절한 걸로, 그러니까 날짜는 현재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5월 12일 날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남 현강 변혁과 해남의 주민들이 해남성을 사수한 날은 아마 5월 한 18일, 19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남 할아버지하고 저 수성송하고는 생일이 상당히 서로 관계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퇴각한 날은 이제 6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하고도 한 16일 정도, 한 달 하고도 한 16일 정도 전쟁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빠르게 서울로 소식을 보내면 며칠 걸렸을 것 같습니다. 보름.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현재는 용산으로 소식을 전해야 하잖아요. 자,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며칠 걸렸습니까? 닷새 걸렸죠? 예, 닷새. 5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소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봉화. 근데 봉화는 사인만 보이지 뭐 내용은 없잖아요. 예. 뭘로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파반은 걸어서 가는 것을 파반이라 하고요. 기반이라 하죠. 예, 기반. 예, 말로. 그래서 이제 말이 가다가 이제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게 뭡니까? 역이죠, 역. 예, 광주의 경양역, 삼례역, 역이죠, 역. 저기 지금 양재동, 양재역, 역이죠. 말을 갈아타는. 자, 닷새 걸렸습니다. 소식 가는데 누가 소식을 전했습니까? 임금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 장관이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 병사, 수사. 그러니까 지방관은 감사, 병사, 수사하는 때 먼저 보고를 해야죠. 이른바 이제 지휘체계, 이른바 지휘체계. 그러면은 문서 양식도 다 다릅니다. 수령이 관찰사한테 보내는 문서 양식이 있고 관찰사가 국왕한테 보내는 문서 양식이 있고 그 문서를 장계라고 부릅니다. 장계. 관찰사가 국왕한테 보내는 문서 장계. 뭘로 왔습니까? 자, 그래서 저기 뭐라고 하냐면 전라관찰사 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라관찰사 김주. 근데 우리말로 참 운이 좋다라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운이 좋다. 만약에 전라관찰사가 전주에 있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전주로 부랴부랴 소식을 전해야죠. 그러면 한 2, 3일, 하루 이틀 더 소요돼 버리죠. 근데 마치 전라관찰사가 이제 순찰을 돌아요. 순찰. 뭐 요즘 쓰는 용어는 초도순시라고 그러잖아요. 순시를 하는데 마치 해남 찍고 강진에 가 있을 때, 해남 찍고 강진에 가 있을 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소식을 갖추어서 서울로 치게 빨리 보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월 11일 외선 70여 척.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습니까? 70여 척이면 척당 100명 잡으면 6,000명, 7,000명. 보통 100명 정도 승선합니다. 물론 이제 100명의 승선자가 다 전투 요원인 것은 아니죠. 밥하는 사람, 밥순이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병과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박 단량외 배 타고 와서 단량외 단량 앞에 있는 섬을 달도라고 부릅니다. 달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리가 남창에서 완도로 가는 길이 남창에서 달도를 연결해서 완도로 가게 돼 있죠. 그 달도 있는데 이제 와서 정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돛대가 배당 돛대가 보통 2개이거든요. 보통 2개. 그리고 돛을 펴면은 엄청 넓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배가 돛대 2개를 달고 돛을 딱 펴고 한 70척이 몰려오면은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매우죠. 와가지고 이진포와 단량포로부터, 이진은 이제 그 옆에 있죠. 동서로 나눠서, 그러니까 떼죽으로 와가지고 둘로 나눠서 하륙,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상륙,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가지고 분탕, 성저, 여영, 성 아래 마을들을 그냥 분탕질 해버렸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있는 남창 시장 이런 데 전부 다 불질러 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아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그 성을 마침내 이어서 포위했다. 상륙해서 포위를 했죠. 세겹으로 포위했답니다. 남창 단량 진성은 아주 조그맣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 조그만 성을 한 뭐 몇천 명이 최소한 뭐 어림잡아도 상륙한 사람들은 한 뭐 3, 4천 명은 됐을 법인데 그걸 둘러쌌으니 세겹으로 이제 둘러쌌답니다. 자, 그런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외선 11척이 해도 섬에서 보이더니 끝내는 이제 상륙을 했죠. 그러니까 70척 가운데 선발대가 이제 10척이 먼저 상륙을 했죠. 취당, 호루라기를 막 불고, 그 다음에 종화, 불을 들고, 원래 공격할 때는 남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우리 북한이나 우리나라 특수부대들 보면 막 괴성을 지르죠. 소리를 지르죠. 호각.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죠. 불을 지르고, 그 불로 이제 막 다니면서 이제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휘창 발검, 칼을 뽑아서 이제 막 휘젓는 거죠. 그때 가림포 첨사 이세린이 치보 병사 원적, 전라병사 원적에게 급하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원적하고
장흥부사 한온, 그 다음에 영암군수 이덕견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단량성을 구하기 위해서 단량으로 치부 빨리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단량성이 있어요. 단량성이 거기에는 이제 진장이 있죠. 진장이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소대급, 뭐 중대 소대급 정도 되겠죠. 조그만 성이죠. 몇천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영에 있는 전라병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광주에 있는 31사단 사단장 정도 되겠죠. 31사단 사단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구하러 온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단량 5월 11일 단량의 모습 그림이 아마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5일 걸렸다고 했죠? 게임이 언제 끝났습니까? 5월 13일 날 게임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예, 단량성이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라감사가 또 급하게 임금한테, 명종 임금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저기 외적이 단량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외적들한테 활을 쏘려고 했는데 병사들은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절도사 원적이 성 안에 식량이 다 된 걸 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이 조그마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투 식량, 비상 식량이 얼마 없었겠죠. 근데 원적의 군대 200명이 성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이제 고갈된 거죠. 요즘 그런 말 하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요즘 학생들 강의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 국방에다가 배밀에다가 전화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겠죠. 요즘 사람들은. 자, 식량이 고갈되어 버렸죠.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원적이 판단을 한 거죠. 요게 이제 원적이 결국은 이제 원적은 전사를 하죠. 전사를. 아마 살아남았으면 원적은 사형 당했을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원적한테는 끝내 저 형이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데,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데 그 식량 좀 떨어졌다고 항복을 해버렸다. 요 점입니다.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의립을 벗고 그러니까 전투복을 벗고 거랑지상 전투복을 벗고, 이제 뭐 2차 대전 때 그 미군이 남양군도 이렇게 점령하면은 일본 분들, 숨어있던 일본 분들이 항복의 표시로 전투복 벗고 빤스만 입고 이렇게 손들고 나오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적들이 서로 막 좋아서 날뛰면서 성을 넘어서 들어와서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다. 아, 저놈들이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때 총력으로 공격하면 되겠구나라고 외적들이 판단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습니까? 원적과 영암 군수 이덕견, 장흥부사 한호는 모두 성 안에서 포위돼서 함락될 때 적하고 한호는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무지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가족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다 쪼각 내버렸습니다. 예. 자, 이덕계는 걸항, 항복을 요청하고 살아 돌아왔다. 이덕계는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잘 죽으면 될 텐데 더럽게 죽었죠. 이덕계는 이러면 안 되죠. 더럽게 죽으면. 자, 오케이. 자, 요거는 예전에 그때 그 강진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못 봤던 이제 사료이고요. 이제 요 책을 쓰면서 새로 발견한 사료입니다. 이제 명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사화가 발생하죠. 그 사화를 을사사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을사사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양 유이춘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가잖아요. 우리 복자 학렬들 미양 일기에 많이 나오죠. 예, 그 미양. 그 다음에 소재 노수신 이분은 진도로 이제 유배를 가잖아요. 을사사화로. 예. 그러다가 이 을묘외란 때 피난을 갑니다. 순창, 강천사까지. 예. 자, 그 을사사화로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성주로 유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기를 남겼어요. 그 일기가 묵제일기입니다. 그 일기가. 자, 묵제일기인데 5월 17일자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일어난 전쟁이 경상도에 어쩌면 16일에 도착했는가도 몰라요. 어쩌면 경상가명에. 그때 경상가명은 대구가 아니라 이제 상주이거든요. 경상도 할 때 상주. 상주 목사가 상주에 있는 영남 감사가 성주 목사한테 공문서를 보낸 것이 이문건한테 옵니다. 회관초. 회람하는 관초, 관문, 회람하는 관문에 이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도에 내변이 발생했다. 병사 원적과 장흥부사 한원과 해남원과 전광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경심, 놀랍고 놀랐다. 자, 해남원은 지금 실록에 검색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누굽니까? 변협이죠. 전광양원 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저걸 알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전에 광양현감을 여기만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걸 알 사람 없죠. 저는 딱 보고 이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 다 앞에 있는 분은 1, 2, 3 세 분은 직책이 뭡니까? 현직 관료죠. 뒤에 있는 한 분은 전직 관료죠. 지금 민간인이죠. 민간인. 전직 관료라는 말은 좀 온당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국록을 먹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고 뒤에 있는 분은 민간인, 퇴직한 민간인이죠. 연금 받고 있는 퇴직해서 연금 수령자인 민간인이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자, 해남 현감이 어쨌든 아까 얘기했죠. 단량에서 승리를 한 이 왜구들이 이제 북상을 합니다. 북진을 합니다. 그러면 단량에서 올라가면 맨 먼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남이죠. 해남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변협은 이미 거기서 끝나고 성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아, 저놈들이 지금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이미 학습을 했죠. 그리고 와가지고 몇 가지 이제 전략을 펴니다. 맨 먼저 뭘 하냐? 일단 그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지를 정복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지는 성이죠, 성. 우리는 이제 성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성 안에서 화살과 돌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총포나 이런 걸로 이제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적이 성벽에 가까이 못 오게 해야죠. 제 1번이 가까이 못 오게 해야죠. 그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또랑을 파죠. 또랑. 그게 뭡니까? 해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해자는 뭐 비가 많이 오면 몰라도 지금 뭐 애기들 장난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좀 심했나? 그래서 우리는 뭘 했겠습니까? 자, 성에 적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무기.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지뢰를 매설을 해야죠. 그렇죠? 접근을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전투는 성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거 쉽지가 않죠. 위에서 군밤 때려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 성벽을 허물어야죠. 어떻게 허물어? 이런 큰 소나무로 성벽을 꽝 충격을 줘가지고 성벽을 허물어야죠. 아니면 성벽 밑에 두더지처럼 이 땅굴을 파가지고 성이 무너지게 하든가 해야죠. 그러든 저러든 성에 접근을 해야만이 성을 정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급선무 무기가 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무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뢰를 매설하는 거죠. 그 당시는 마름새라는 거예요. 마름새.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뾰족뾰족 돼 있죠. 말 같은 거 밟으면 말 이제 큰일 나보니까 마름새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그걸 그냥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협은 이제 돌아가지고 마름새 뿌리고 그다음에 매복병 제일 중요한 게 매복병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매복병을 심어놓으면 저기서 오던 적들이 굉장히 무섭죠. 어딘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제 매복병의 이제 그 장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속사포를 쏠 수 있는 단궁으로 빨리빨리 활을 쏠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국들이 해남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피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해남 쪽에서는 이제 막아낸 것이 되겠죠. 성을 지킨 것이 되겠죠. 한자로 수성이 되는 거죠. 수성. 이 기쁨을 혼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기쁨을 오래도록 나눌까 해가지고 이쁜 소나무를 하나 심었답니다. 그 소나무가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있죠. 저기 저 신지도에 가면 또 그런 소나무 하나 있죠. 뭡니까? 신지도. 자, 글씨 잘 쓴 사람 유배 왔잖아요. 원교 이광사. 그분도 떠날 때 소나무를 심었답니다. 뭐 본인이 심었는가 제자가 심었는가 무럭무럭 잘 컸어요. 그렇게 무럭무럭은 아닙니다. 가지도 좀 땅이 좀 그거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무럭무럭은 아닌데 아무튼 잘 컸어요. 이름을 호를 따가지고 원교송 해남은 수성송 성을 지켰다. 그래서 외국들이 어디를 가냐 영암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암을 이제 집중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보죠. 이걸 보면은요, 요 사연은 이제 해남 현감 변협하고 이남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24살 차이입니다. 그 24살이면 동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 임난 의병장 누구 얘기하죠? 김천일, 고경명, 김천일, 그렇죠? 자, 고경명 선생이 출정을 할 때, 금산을 갈 때 같이 간 가족들 누가 있죠? 사촌, 아들 둘 있죠. 확인된 것만. 고종우, 고인우 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갔죠? 종 둘. 그렇죠? 그러면 이남 할아버지가 군대를 거느리고 갈 때 혼자 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복자 아들들도 아마 몇 사람 갔겠죠. 이제 우리가 합리적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합리적 해석. 어디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도 근거는 못 찾았지만 고경명 선생을 염두에 두면 그리고 현감과 24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가 직접 어이 변영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야 현감한테 저리 가자고 해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무릎 맞대고 자식들한테 같이 무릎 맞대고 전략을 수비했다는 아니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메신저가 있었겠죠. 메신저가 누구였을까? 아마 아들 정도는 됐겠죠. 자, 우리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이 사료는 이제 변혁은 해남을 지킨 공으로 전란 중에 장흥 부사로 승진해 갑니다. 이것도 초고속 승진입니다. 2단계를 점프해 버립니다. 요즘 말로 특진도 이런 특징이 어디가 있어요? 네? 순경에서 경장 안 거치고 경사로 올라가 버렸어. 요즘 말로 얘기하는데,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가 버려. 이런 식이죠. 장흥 부사 한온이 5월 13일 날 단량성에서 이제 죽으니까 장흥 부사가 공석이잖아요. 공석이니까 해남 현감을 부랴부랴 특진을 시켜서 장흥 부사로 이제 임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혁 이분은 이제 쭉 이제 고위 공직자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선조 때 1589년에 경연 자리에 이제 좀 그렇게 해요. 무인인데 경연 자리에 갔더라고요. 경연과는 아닐 텐데 아무튼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선조하고 뭐 어쩌냐? 뭐 어쩌냐? 이런 식으로 그때도 당신 말이야 그때 을묘해란 때 그때 해남 군수였지. 그때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요 말을 합니다. 아니 요 앞에 사료가 넘어가 버렸다. 진짜 흥분을 안 해야 하는데. 자, 요 사료는요 이제 변혁 현감이 이제 해남 성을 지키고 이 소식을 청와대로 직보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 직보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임현령이라는 분. 자, 임땡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임엉령, 임백령, 임구령 들어보셨죠? 다 해남 사람들입니다. 임엉령을 보내서 변보를 보고하게 했다. 변사를 보고하게 했다. 변혁이 단량이 포위됐다는 말을 듣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단량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솔군 300인 군병 300을 거느리고, 자 30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아까
전라병사 31사단 사단장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죠. 장흥 군대, 영암 군대 끌고 왔어요. 몇 명? 200명 끌고 왔습니다. 200명. 전라도 최고 도시 전주 부윤 이윤경이 영암 지키러 올 때 300명 끌고 왔습니다. 300명. 자, 그런데 연대장, 중대장급 되는 지휘관이 3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전 무장형과 인왕과 함께. 병력 접전, 병력이죠. 병력. 힘을 합쳐서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 연합 작전이죠. 저건 우리가 해석하자면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민관 합동 훈련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병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단일 지휘 체계로서 이걸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연합 전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적에게 당해버렸어요. 져버렸어. 네, 이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원래 숫자도 많고 이 친구들한테는 조총이 있었습니다. 조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총이 임진왜란 때만 있는 줄 아는데 이때도 조총을 가지고 이놈들이 옵니다. 그래서 정식 전투에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온 전투가 바로 이 을묘해란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아무튼 이제 그것도 별도의 얘기니까요. 그렇게 졌어요. 졌는데 이남은 죽었다. 변혁은 졌다. 패배. 졌다. 그러나 겨우 살아남았다. 몸뚱아리는 면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변혁은 아마 거기서 지고 바로 아마 자기 근무지로 복귀했겠죠. 그럼 이날이 언제 이겼습니까? 이날이 이 전투가 벌어진 날은 아마 5월 12일로 볼 수밖에 없죠. 12일로 볼 수밖에. 자, 그러면 혹시 저 분 중에서 가지고 있는 족보에는 우리 이남 할아버지 제삿날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그 얘기는 이제 또 별도의 문제니까. 그다음 요거 아니 그 다음으로 앞으로 가보라고요? 뒤로 한 번 더. 오케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뒷날 한 20년 지나서 선조 앞에서 변혁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전라 관찰사가 5월 9일날 해남에 들어왔다가 강진으로 향해 갔습니다. 저는 소신은 군량을 계류하는 일로 야밤에 분장 시청 집무실에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어디인가에 모처에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라 강사가 정병이니까 뭐 정예부대 그런 취지 얘기겠죠. 그러니까 해남 군수가 징발할 수 있는 정예부대, 정예군사를 뽑아서 단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라 강사가. 그래서 제가 몇 명? 100명을 거느리고, 자, 이 대목 밑줄 한번 쫙 쳐주십시오. 이거 수능 끝났나? 이번 수능에 꼭 나옵니다. 밑줄 쫙 2번. 기껏해야
100명 정도. 그러니까 군수가 이 당시 우리나라의 이 군역 이 군사 징발 시스템이 피 떨고 차포 떼고 뭐 이러고 나면 군수가 징발할 수 있는 병력이 대략 이런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율곡 이희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했다는 것을 유성룡 쪽에서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오합지졸인데 어디서 10만을 양성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곡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자기 스승 띄우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해남 군수 물론 아주 촉박한 그 순간이었지만 이 넓은 해남 땅에서 탈탈 턴 게 몇 명? 100명입니다. 자,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 정조 때 우리 지역에서 그래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의병밖에 없어 해가지고 의병 리스트를 작성을 했죠. 의병 리스트를. 그게 뭡니까? 호남저리록이죠. 호남저리록. 자, 호남저리록을 편찬할 때 이분들이 이런 파트를 뒀습니다. 부록 그래가지고 을묘의적. 자, 누가 보입니까? 딱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양달사, 백세례. 백세례는 내가 보기에는 의병이지는 않은 것 같아. 의병이지는 않고 아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소대장 정도 된다 할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 원주희 씨 종족들은 뭐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이 상록 씨가 계셨으면은 들어갔을 텐데. 상록 씨가 그때 계셨으면 아이 뭐더냐 너희들 지금 하면서 바람 일으켜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 의장님만 그때 계셨어도 했을 텐데. 자,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지금 뭐 원주희 씨의 무슨 뭐 타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당시부터 의병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 왜 그러죠? 모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병은 임금의 명 없이 병사를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 이거는 바로 모반입니다. 모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굽니까? 전주 목사 그렇죠. 전주 부윤 이윤경, 전주 부윤 이윤경.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영암군수 이덕견 목띠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 군수로 영암성을 이제 지키라고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윤경이가 자기 동생 이중경, 동생이 누구냐? 상급자예요. 도순찰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수 임무를 띈 최고 사령관 되겠습니다. 형은 그 밑에 있고 동생은 상급자가. 그 동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봉 감사 설장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형한테 감사의 설장, 장계초. 장계가 뭐라겠죠? 지방장관이 임금한테 올리는 공문서라겠잖아요. 그 초를 동봉 이 편지에다가 넣어서 보내준 거 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는 어찌 망전이죠. 어찌 감사는 저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안 되겠네. 어찌 감사는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만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여시장계, 이 장계와 같다면 귀전공어 모든 공은 다 나한테 돌아오는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영암성을 이제 방어를 했어요. 방어를 했는데 이제 보고하기, 전라감사가 이제 보고하기를 영암 그 진장, 수성장 이윤경이가 정말로 이 병사들을 잘 하여튼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방어사, 그러니까 도순찰사가 있고 이중경 도순찰사가 있고 밑에 두 명의 이제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가 좌방어사, 우방어사. 그러면 방어사에게는 볼만한 공이 없지 않겠소? 왜 공을 다 자네는 왜 모든 공을 나한테 다 이렇게 전라감사는 왜 모든 공을 나한테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어사도 엄청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아무 공이 없는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또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말 잘 보셔야 합니다. 참, 해인청, 사람들이 들은 것, 사람의 귀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중위 선창이지설, 그 전라감사의 장례 속에 창의지설이 있다는 거. 아까 양달사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영암성에 같이 들어갔죠.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더욱이 소당비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더욱이 합당. 어디서 의병이 일어나서 적을 물리쳤다, 이런 말은 정말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정말로 이와 같다면 미양지사,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동생한테 편지를 합니다. 자, 이 편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당시 분위기, 정치 시스템, 또 정치 철학,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당시에는 의병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맨 뒤에 한번 봐봅시다. 맨 뒤에.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장흥의 백세례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죠. 옥봉 백광훈이라고 아주 시를 잘 쓰신 분입니다. 옥봉 백광훈이 남긴 단량행이라는 이제 장편 서사시입니다. 장편 서사시. 이 서사시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시로 이제 읊어놓은 거죠.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이 귀절이 달서봉 앞에, 아까 그 달도 앞에 진이 구름처럼, 그러니까 배가 어쩌면 구름처럼 몰려왔고, 홍해 원두의 구례는 단절되어 버렸다. 이 홍해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홍해를.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홍해 앞 원두 들령머리는
구원의 길이 단절돼 버렸다. 끝나고 꺾여버렸다. 무슨 말이냐? 외구들이 홍원 앞둘에 가가지고 진을 쳐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구원군을 차단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홍해라는 저 글자 하나가 우리 이남 할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장소를 추정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지도 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자, 이게 이제 달도입니다. 이게 달도. 그러니까 이제 외선들이 슝 왔겠죠. 구름처럼. 그래가지고 요리, 이진 요리 상륙해서 이 달도성을 포위를 했다는 거죠. 자, 홍해가 어디가 있냐?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죠. 홍해 보이시죠? 네, 마을입니다.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여기서 강진 병영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외구들이 일부는 우리가 한 70척이 이제 와가지고 상륙을 해서 일부는 여기를 상격으로 포위하고 일부는 저 앞에 배치를 해가지고 구원군을 차단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겠습니까? 여기서 벌어졌다기보다는 아마 근접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은 아마 이 성 가까이보다는 아마 그 근접거리 어딘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물리쳤습니다. 자, 물리쳤으면 이제 남은 과제가 뭡니까? 과거사 청산 해야죠. 내란 척결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죠? 포상을 해야죠. 포상에 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총 몇 명 죽었습니까? 이건 조사입니다. 정부 조사 보고서는 항상 좀 축소돼 있죠? 그 감안하시고 몇 명? 한 500여 명 돌아가셨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한 500여 명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공을 이제 나누는데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 몇 명입니까? 1등급 1, 2, 3, 4, 5, 6 7분이구만요. 그렇죠? 전망자 그러니까 전투 중에 사망하신 분 가운데 7분 이것이 1등급입니다. 맨 앞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남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을묘외란 때 전쟁의 어떤 그 공을 따졌을 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1번인 거죠. 어째서 이런 분을 그렇게 우리 이상록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분들은 나머지 분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잘 못 찾겠어요. 마응태, 김세희, 군간이니까 아마 전라병영의 아마 군간이었을 것 같아요. 군간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업군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세희, 신지량, 최세호, 문호 전혀 못 찾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등급 포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 이건 뭘 의미하냐?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선 사회가 눈을 못 떴다. 자, 바꾸어 표현하면 드디어 조선이 이때부터 이 부분에 눈을 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의병, 호남의 의병을 얘기할 때 출발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마 내년에 개관하는 아마 의병박물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의병은 녹록하지 않은 거다. 이걸 보면 잘 압니다. 자, 정부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총동원령을 조선의 곡창지대 호남의 남쪽이 쑥밭이 돼버렸어요. 쑥밭이 다 수령들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갔죠. 도망간 놈들 총 8명입니다. 8명. 나중에 다 특급 조사 받습니다. 사형 구형을 받습니다. 사형 구형을 임금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임금이 사인을 안 합니다. 결국은 일부만 유배를 가고 일부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형된 사람은 아까 이덕경이 한 사람뿐이죠. 자, 이걸 보시면은 국가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누구한테 총 들고 나오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저거야. 뭐가 예의 효제가 용병보다 앞서는 이 것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어. 아직 3년상도 안 끝났어. 그럼 총 들고 가야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도 급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의 단량지변으로 인해서 딱 한정을 짓죠. 지원자의 자격 조건 뭐라고? 무사 가운데 유자 가운데가 아닙니다. 무사 가운데 수재자 지금 상중인 사람은 전부 기복 상복을 벗고 군에 입대해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총 들고 나갈 사람 군인 무사 그 다음에 기복자 정도 수준이죠. 뭐 고경명처럼 공부하다가 간 사람, 김천일처럼 공부하다 간 사람 이런 분들은 아직 분위기가 아닌 때다. 바꿔 표현하면 그런 세상에서 이남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아까 300명인데 변협이 선조 앞에서 100명 끌고 갔다 하겠어요. 그러면 200명은 누구 겁니까? 이남 할아버지 몫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하죠. 어수선. 어찌됐든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점, 그렇게 해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는 점. 그런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얼마나 민초들로서는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장흥 읍내를 지나가던 한 선비가 그런 말을 장흥 사람들한테 듣고 시로 적어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걸 대자보라고 그러죠? 대자보. 아주 신랄하게 주로 이제 비판하는데 그 가운데 딱 저분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분은 공이 있는 달사는 어느 곳으로 갔는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처벌 안 받고 지금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공이 있는 우리 양달사는 진짜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남 할아버지가 딱 한 줄 등장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라는 게 원래 완벽한 건 없습니다.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요 사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길게 썼고, 요 시를 잘 번역을 해서 제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 일단 당시로서는 의병을 일으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는 점. 왜? 그 당시 수준으로는, 상황으로는 의병이 그렇게 호락호락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시 수령들이 그 징발하는 그 병력이 기껏해야 100명, 많아야 200명 정도. 아까 저 국제일기 보면요, 500명 오다가 내려옵니다. 경상도 지원병 500명 오다가 내려오는데, 이 500명 세우는데 아주 낑낑대요. 낑낑. 그 큰 경상도에서 500명 모집하는데 낑낑댑니다. 이게 조선의 실상입니다. 자, 수령이,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는 수령이 탈탈 털어서 100명을 모집하는 그 상황에서 이남 할아버지가 몇 명?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200명 가운데는 이제 아마 누가 갔겠습니까? 자, 친족들 갔겠죠. 직계 종미소, 가까운 친족들 그렇겠죠. 또 마을 사람들 그렇겠죠. 또 노복들 이런 사람들이 가셨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후손분들 가운데는 이제 뭐 특정 지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남 할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자식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는 같이 따라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아마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3월 12일 날 그리고 단량성 주변에서 이남 할아버지가 장렬하게 순절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지금 조선의 의병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처음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이제 우리 종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전남도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정신이 그러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은 2024년 12월 3일 날 뭐 했겠습니까? 개헌이 성공했겠죠.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 날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은 우리 종원들도 가슴 뿌듯한 일이지만 오늘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가치다. 그리고 이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강의 여러 잘 들었고요.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변혁 현감이 자기가 현장에 갔다 와서 해남성을 준비를 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우리 이남 의병장님을 그렇게 장렬히 정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어떤 그런 기록들에 전혀 이분이 언급을 안 하셨다. 이게 굉장히 후손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소홀하고요. 이분이 20년 뒤에
그렇게 인구 앞에 그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전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그 임현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전 보고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가잖아요.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굉장히 길고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승전 장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떤 병사가 총을 쏘았고 뭐 적을 몇 명을 뭐 어떻게 했고 저놈들 저 창을 몇 개를 빼앗았고 쫙 나열돼 있잖아요. 아마 그 보고서에도 아마 상당한 팩트가 나열돼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숨기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팩트는 나열돼 있었을 겁니다. 로데이터는. 두 번째,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정권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정책을 펴죠. 그래서 명종 때 얼씬거렸던 이른바 척신 정치, 척신 정권에 얼씬거렸던 사람들을 이제 추방하고 처벌하고 처단하는 일을 하죠. 신진살인들이. 그러면서 실록을 편찬을 하죠. 실록을 편찬.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잣대로 기사를 추출해가지고 실록을 만들었겠느냐 했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집권층의 무능함, 부패 이런 것을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의 업적은 가능하면 좀 부각시키는 쪽으로 실록을 편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록에 아까 긴 문장이었을 것이지만 임현령의 기사는 실록에 한 20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나중에라도 언급을 했을 법한데 이 부분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했을 겁니다. 저는 했다고 봐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 이제 우리가 이걸 사초라고 그러잖아요.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게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렸죠. 선조가 죽고 광해군 때 실록을 편찬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임진왜란 이전 기록은. 그러니까 사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 문집, 일기, 그래서 미암일기가 실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임진왜란 이전의 선조실록이 편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남 할아버지 기록이 누락됐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혁과 이남 할아버지는 본관이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마음 편한 것도 역사를 보는 시각 가운데 하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중들이 이제 내뱉은 말을 지나가는 선비가 그걸 듣고 시를 적어서 이제 그 벽에다 붙였죠. 요즘 말에 불원문서죠. 되다 보니까 불원문서. 그게 아마 수거가 돼가지고 그게 아마 청와대 경찰청에 아마 보고가 됐겠죠. 그 보고 기록이 명종실록 편찬할 때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록 편찬자들이 그걸 갖다 옮겨 적었겠죠. 그것은 아주 명종실록을 편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료죠. 왜? 명종대 정권이 저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네. 오늘 강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훌륭한 자료를 무슨 책에서 참고 공부를 하셨고 또 이 훌륭한 글을 이렇게 설명하시려면 한문을 몇 자 정도 이렇게 언제 익히셨는가 궁금합니다. 훌륭하다는 게 진짜 앞에 선 사람하고 겁나게 거시기 합니다. 저희들이야 어떻게 한자를 공부했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죠. 대학에 가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 너머로 한문을 공부했고 또 하다 못게 조금 그렇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해 주신 민덕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로 좀 정리를 하고 5분 후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